취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업, 그다음에 뭐 진학, 그다음에 그다음에 결혼, 연애 등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더불어서 잔소리라고 하는 건 참 우리한테 옳은 소리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좋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와 판단과 또는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 하는 말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함께하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20대 여성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주실 분이에요. 하민지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 씨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민지라고 하고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도시 가난 문제에 연대하는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마이뉴스 해시태그 청년 지면하고 월간지 복음과 상황의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직업이 많아요. 칼럼니스트이자 또 운동가이자 작가이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민지 씨와 함께 했는데 사실 민지 씨가 원래 잡이 있었는데 네. 어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슬픈 소식을 제가 방금 접했어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저 포함 다른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뭐 모두가 상황이 어려우니.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실업급여를 제일 먼저 신청을 하고요. 그렇죠. 네. 구직을 해봐야죠. 민지 씨가 지금 네. 20대는 아니죠? 네, 제가 올해 32살이에요. 32살인데 네. 사실은 김현수 센터장 우리 주치인 김현수 센터장이 민지 씨의 패친인데 네. 몰랐죠? 네. 패친인데 너무너무 이 시간에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 이유가 지금 민지 씨가 30대긴 하지만 20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려웠던 거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막 지나서 새로운 터널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알아서 섭외를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제 전화 받고? 일단은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왜 사실은. 방송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나? 네. 그런 마음이기도 했는데 이제 20대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하셨을 때 사실 저도 32살이라 제가 20대 여성의 어려움을 말한다는 게 좀 오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막 20대를 지나온 여성으로서 제가 겪은 것들이나 제 주변 여성들이 겪은 것들을 목격한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젊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민지 씨가 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20대 여성들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땠어요? 네, 들어봤는데 좀 많이 울컥하기도 했어요. 현재 50대이신 여성분들이 20대이셨을 때보다 현재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부센터장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들 취업 문제나 주거 문제, 안전 문제, 관계 맺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20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남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네. 사실 우리 민지 씨가 울컥했다는 그 부분이 저도 같은 부분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인 엄마들, 그 엄마들이 딸이었을 때, 20대 미혼이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사회적 환경이 지금보다 좋지 않고 척박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풍성한 삶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게 저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빈곤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 네.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저도 이 방송 해보니까 20대 여성의 어려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네. 첫째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취업과 주거가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민지 씨도 이런 문제 20대 때 좀 겪어봤어요? 네. 20대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취업 문제도 좀 힘들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취직 준비를 했었는데. 취준생이었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스터디 그룹을 같이 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좀 불평처럼 했던 말이 남자로 성을 바꾸는 게 합격하기 빠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5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알만한 큰 언론사 이제 PD 시험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렇군요. 네. 저와 동종업계의 꿈을 꾸셨군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당시 제가 27살이었는데 결혼할 계획이 있냐. 아, 그걸 면접에 물어봤어요? 네. 사실 저 때도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직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네. 그때도 물어보시고 또 뭐 뽑아놓으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육아휴직 쓰더라. 그렇지 안아줄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요? 아유,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부모보다 네. 더 걱정을 해주네요. 나의 결혼과 나의 출산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네. 질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네. 그래도 나에겐 입사가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맞아요. 답하는 내 자신도 또 싫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남성 친구들은 빨리빨리 합격을 해서 스터디 그룹을 항상 떠나는데 여성 친구들만 남아서 계속 다시 공부하고 그런 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원래 살다가 서울에 네. 올라와서 네. 주거의 문제는 어땠어요? 주거의 문제도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직이 늦어지면 이제 뭐 과외나 뭐 대필 아니면 녹취 푸는 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사대보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거 문제로 연결이 돼요. 큰 보증금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타협을 해서 좀 취약한 주거 환경에 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그렇게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마음 처방전에서는 20대 여성들의 좀 실질적인 고민과 상황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하민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민지 씨를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던 우리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민지 씨를 네. 꼭 한번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진 않지만 또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민지 씨 이 글을 읽게 됐는데 그 현재 있는 20대들의 어려움 또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어려움 너무 생생하게 또 재치 있게 또 표현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또 다른 그 친구들하고 패친 분들이 이분을 모셔라라고 맞아요. 강력히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잘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민지 씨. 또 네. 취업이 될 거예요. 네. 센터장님 어제 잘렸대요. 네. 그렇군요.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쨌든 민지 씨의 재능이 저는 그럼요. 또 그 이후에 빛을 볼 거예요. 취업 이력서 창의적으로 만든 그 말. 봤거든요. 오. 그래요? 예, 저희가 아니. 자리만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저는 저런 말 하면 책임을 못 지는 자리지만 저분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말한 거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네. 있으니까 딱 달라붙어서. 네. 이따 방송 끝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제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지금 일단 20대의 주거의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제 어렵다는 얘기가 우리가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센터장님이 본 글, 이슈가 됐다는 민지 씨 글이 바로 저도 본 그 글일 텐데 그게 좀 젠더 문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사실 20대 여성들이 이 젠더 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하고 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의 20대들이 훨씬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젠더 문제 예민하다는 말이? 네, 아무래도 젠더 문제가 20대 여성의 삶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20대 여성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무슨 젠더 문제가 20대 여성을 취약하게 만들어 이럴 것 같아요. 설명을 네. 좀 더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취업 문제에서 겪은 것도 사실은 남성 지원자를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도 젠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주에 그 주지영 부센터장님 나오셔서 20대 여성이 자존감도 낮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관계 맺기에 있어서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것도 젠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클린 어벤져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채널인데요.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이 클린 어벤져스 팀에 사연을 보내면 이 팀에서 사연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쓰레기집을 치워주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네. 이 쓰레기집이 그 흔히 말하는 저장강박증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저장강박증은 이제 미래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에 쓰레기를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라면 이 쓰레기집은 말 그대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던지고 온갖 생활 쓰레기 던지고 빨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던지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반려동물 배설물까지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집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이 클린 어벤져스 팀에서 이 쓰레기집에 사는 분들을 모셔서 사연을 들어보면 많은 수가 20, 30대 여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쓰레기집을 만들 수밖에 방치하게 된 없는. 네, 그런 이유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젠더 문제군요. 네. 성범죄나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네. 뭐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어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가 성추행을 했는데 회사에 저 상사와 나를 분리시켜달라, 부서를 바꿔달라 요청했지만 회사는 들어주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해지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럴 수 게으를 있죠. 수가 있을까 오해할 정도로 그런 그렇군요. 어려움에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재작년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하고 작년에 1년 정도 상담을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상담 선생님께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누워만 있고 제 침대가 무덤 같아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젠더 문제는 20대 여성, 젊은 여성의 삶을 좀 취약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네.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실제 이런 아픔 털어놓는 20대 여성들 많죠? 네, 실제로 그 응급실에 자살 시도해서 오시는 분들도 뭐 우울하고 뭐 힘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이제 관계에서의 폭력이나 관계에서의 상실
또 그 관계에서 상실이 주는 또 배신감 이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트의 대상이 결국 이제 애인이고 또 조금 더 확장되면 결혼도 생각해 봤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본인에게 행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갖고 정말 이 세상이 믿을만하고 이 세상이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더 여성들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특징과 강점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과 관계 형성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받다 보니 내가 일을 하고 나의 꿈을 펼치는데도 이런 문제가 결국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민지 씨랑 김현수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 최근 우리 정부에서 자살 관련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근데 그 급증했었던 변곡점이 됐던 게 그때 여성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심층적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네, 그 최근에 전체적인 자살에서도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는 이제 유명인들의 자살이 이제 시민들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이제 그걸 저희가 성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성들의 영향이 컸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이제 악플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악플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부터 뭐 진짜 젠더 문제 이렇게 다양한 악플을 이제 여성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 사회에 그 악플을 단 수많은 어떤 남성들이라고 할까요? 또는 수많은 악플에 참여한 가해자에 동조하는 그룹들을 보면서 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신뢰나 쉽게 말하면 좀 살고 싶은 생각이 꺾인다 이런 영향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되는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단지 그 영향만이 아니라 혹시 이제 20대 여성들이 20대나 30대 여성들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에 좀 변화가 지금 생기지 않나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지 씨도 이 관련된 글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어요. 뭐 다들 청취자분들 아시니까 이제 가수 설리 씨랑 구하라 씨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인데 왜 이들의 죽음에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아파했을까요? 일단은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센터장님께서 보셨다는 그 글에도 제가 적었지만 저는 설리님의 삶을 보면서 자꾸 이 사회에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이를테면 젊은 여성이 나보다 좀 나이 많은 남성과 연애를 하면 왜 안 될까? 뭐 브래지어 같은 속옷 불편할 때도 있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왜 안 될까? 술을 즐긴다거나 성에 관련해서 솔직하다거나 개방적이라거나 그러면 왜 안 될까?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돼라는 많은 여성의 질문에 이 사회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를 보면 그 대답에서 젊은 여성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왜 안 돼, 왜 안 돼 그렇게 같이 질문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내가 겪는 문제, 내 친구가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동감해요. 그러니까 설리 씨가 던졌던 그런 질문들이 범위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우리가 20대 여성으로서 20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이 사회에 살면서 한 번쯤은 가진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공인이 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그런 사회적 구조의 한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좀 데이트 폭력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뭐 데이트 폭력을 겪으시기도 했고 하라님의 경우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시기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이제는 이거 나쁜 거 맞죠? 이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맞죠? 이런 일을 하면 나쁜 거고 예전에야 여성 연예인이 그런 일을 겪으면
오히려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죄송하다 하고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런 일을 여성이 겪으면 그 가해자는 처벌을 더 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네. 라고 이렇게 여성들이 또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사회는 또 사람을 잃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좌절감, 허탈함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민지 씨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40대고 아직 3개월 남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40대고 우리 민지 씨는 30대 초반이고 지금 저하고 거의 이제 10년 차이가 나는데 저하고 민지 씨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제 민지 씨와 20대 초반의 여성들 사이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 진일보하겠죠. 근데 사회는 똑같고 어쩌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의 발전의 속도는 빠른데 사회는 똑같은 게 여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문화지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에 비해서 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화나 규범은 굉장히 이제 천천히 바뀌고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말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 사회와 부딪혀야만 이 사회를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개개인에게 너무 이제 벅차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이런 20대 여성들의 여러 가지 젠더 문제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빨리 이제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로 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민지 씨가 본인을 저 높은 산이 되길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소개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그 복음성가의 한 구절인데요. 뒷부분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거든요.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20대 여성들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까 그 설리 씨 글. 네. 가까운 지인부터 해서 잘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분들까지 연락이 오셨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 글을 읽고 위로가 됐다. 나를 콕 집어서 위로하는 글도 아니었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글에다가 20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우리 왜 이렇게 힘들까?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그리고 우리 죽지 말아보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젊은 여성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말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네. 젊은 여성과 함께 저 혼자 말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냥 우리 무사히 할머니가 되자. 죽지 말고 잘 살아서 네. 무사히 멋진 할머니가 되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살아갈 조건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런 시대를 만든 것도 우리고요. 그렇다면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네. 오늘 우리가 민지 씨 얘기를 많이 듣기로 한 네. 시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짧게 우리 추석 연휴 때 네.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 요런 건 하지 마라.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짧게 줄이기 위해서 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취진 연결잔. 지금 5글자 할 시간 없는데. 그래요? 취업 진학에 대해서 묻지 말고 연애 결혼에서 묻지 말고 아하. 잔소리하지 말자. 아, 취진 오케이. 연결잔. 알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함께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있는다. 네. 취업 진학 연애 결혼 잔소리를 하면 청년이 자리를 떠난다. 그래서 청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하민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227님, 2번 간절히 하고 싶어요. 재벌 3세입니다. 지금 그런 문자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추석 연휴 잘 쉬고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